변기로 버리는 경우도 절대 변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변기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분리 배출을 하면서 왜 재활용을 하지 않느냐고 정부와 생산자에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례기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분리배출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드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의 원칙은 분리배출 표시예요. 분리배출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재활용 비용을 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재활용 비용도 내고 분리배출도 했는데 왜 재활용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될 품목들을 그냥 안 하는 거죠. 재활용을 안 할 거면, 끝까지 재활용 안 할 거면 분리배출 표시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재활용 비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분리배출을 하면서 왜 재활용을 하지 않느냐고 정부와 생산자에게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물은 반드시 비우고 오염물질은 세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물질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요. 박스를 버릴 때 박스의 배송장, 이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배송장은 뜯어서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아, 종이니까 그냥 붙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스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배송장은. 다음에 비닐 테이프는 당연히 떼셔야 되겠고요. 보냉 박스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은박지도 다 떼셔야 됩니다. 수첩이나 노트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셔서 쓰레기로 버리시는 거고요. 스프링 같은 부분들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르트병 어떻게 버릴까? 요구르트병은 PS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루미늄 마개를 제거를 안 하시면 재활용 공정에서 같이 가라앉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요구르트 마신 다음에 알루미늄은 흔적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제거를 하셔야 된다. 페트병은 말씀드렸죠. 제일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압축을 하지 않고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마개를 닫아서 배출해버리면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개를 열고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된다. 압축을 하게 되면 선별장에서 손으로 선별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 강의를 잘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건 세심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페트병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도 선별하는데 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캔을 납작하게 압축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펌프 마개의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 문제가 됩니다. 스프링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를 할 때 칼날이 상해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반입 불가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 마개는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고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소주병은 세척해서 재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을 보호해 줘야 돼요. 따라서 판매점에 반환할 때 병 마개는 닫아서, 뚜껑은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소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마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개 찾느라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고요. 소주병 배출에서 마개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판매점으로 가져가서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을 하게 되면 마개가 닫히지 않더라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개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매점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재활용하는 유리병은 녹여서 다시 유리병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개와 라벨은 이물질이니까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리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마개하고 라벨은 선별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산의 경우에는 우산천을 벗기셔서 우산천은 쓰레기예요. 그 우산대는 고철로 버리셔야 돼요. 우산천을 벗기기 싫으면 우산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칼이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후라이팬 같이 금속과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망치를 들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비자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금속으로 배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캔 버리실 때 캔 막의 부분 있잖아요. 요거 굳이 떼시는 분 계세요. 습관적으로 이상하게 막 떼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막에 떼시면 이 막에는 작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에는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을 해서 이 캔 손잡이 부분까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잔류 가스 때문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절대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화재 일어난다고 잔류가스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그러면 소각장 가서 불나지 않냐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할머니 소각장은 원래 불나는 곳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전지를 버리실 때 같이 보조 배터리도 배출하시면 됩니다.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어서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긴 한데요. 구멍 뚫는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못으로 이렇게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손으로 노즐을 눌러서 가스를 제거한 후에 그냥 캔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면 안 되겠죠. 냄비 뚜껑, 유리 냄비, 크리스탈 잔, 내열 유리이기 때문에 혹은 크리스탈 유리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믹서기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걸 굳이 유리로 배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소다스케 재질의 유리일 수도 있고 내열 유리일 수도 있는데 구분이 안 돼요. 아리까리하는 쓰레기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리까리하면 분리 배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도 소다스케 재질이긴 하지만 금속 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도 쓰레기,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쓰레기, 깨진 유리 쓰레기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한 사실인데 잘못 분리 배출한 것들이 많이 있죠. 플라스틱의 경우에 멜라민 수지, 멜라민 수지로 되어 있는 밥그릇, 컵, 식판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알약금 같은 포장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볼펜, 빨대라든지 작은 장난감,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설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라 하더라도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재질별 선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구류, 왕구류 같은 것도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스팩의 경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이 플라스틱 알갱이죠. 이 플라스틱 알갱이가 물을 흡수해서 수십 배 부풀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본질은 플라스틱 알갱이기 때문에 아이스팩의 젤을 변기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로 버리시는 거죠. 따라서 아이스팩은 통째로 재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리시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냥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젤만 짜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비닐로 분리 배출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채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무리입니다. 그냥 분리 배출, 변기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런데 종이 포장재의 경우에는 안쪽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죠.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종이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고무로 된 것들은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무로 되어 있는 함지박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무장갑. 이 비닐로 버리시기도 하는데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되죠. 공 같은 것들도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침구류도 안 되는 거고요. 배터리로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실리콘류도 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고요. 카드류, 휴대폰 케이스, 부직포로 된 가방, 안경집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비닐랩, PVC로 된 거 안 되는데 가정용 랩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랩 구분하기가 힘드시면 그냥 랩은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리퍼, 비닐 호스 같은 것도 재활용이 안 되고요. 알루미늄 튜브도 재활용 안 됩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컵라면 종이 용기, 아이스크림 용기, 그다음에 감자 칩통 이런 거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 호일, 기름 종이, 영수증 재활용 안 되고요. 자, 그 전자제품 배출하실 때 새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요. 큰 것들만 그렇습니다. 면도기 이런 거 사면서 가져가라고 요구하시면 그건 진상이에요. 절대 안 되고요. 새 제품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실 때는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599-0903으로 전화를 하시면 예약을 받아서 정해진 날짜에 집 앞까지 들어와서 가져갑니다. 공짜로. 그런데 수량이 작은 것, 부피가 작은 것들은 5개 이상 모여야 예약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혼자서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과 힘을 합쳐서 5개만 채우면 돼요. 휴대폰류는 나눔 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용유는 변기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양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신문지에 적셔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기가 난감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집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집은 항상 폐식용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을 배달하면서 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도 가져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으면 치킨집이 폐식용유를 모으는 효율적인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폐의약품은 남은 약은 변기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약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성분이 그대로 강으로 방류가 됩니다. 남은 약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약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약국으로 가져갔을 때 약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약국으로 모아도 소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외 물티슈라든지 이중용품들은 변기로 버리는 경향들인데 절대 변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변기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발사하고 발사체를 수거해서 재사용을 하죠. 그 발사체를 모으는 곳에 정류장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Of course I still love you. 당연히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